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볼까 해요. 흔히 자바스크립트라고도 하고 또는 모던 자바스크립트라는 말도 쓰고 또는 ES6 또는 에크마스크립트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 것인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특징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브라우저 그러면 PC상에서 쓰이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 또는 파이어폭스 이런 브라우저들을 떠올리잖아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할 수 있는 브라우저는 PC상에 있는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데서 동작하는 모든 브라우저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컨셉트카인데 전기차거든요. 요즘 농담 삼아서 태블릿을 하나 샀더니 자동차가 따라오더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자동차 안에, 미래의 자동차 안에는 모든 제어를 이런 태블릿처럼 생긴 패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태블릿에도 역시 브라우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미 모바일 기기나 PC상에서 친숙해져 있는 그런 방법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린 적이 있었죠. 지금 그 우주선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놀라운 게 뭐냐면 화면상에 보고 있는 패널입니다. 예전에 우주인이 컨트롤하는 우주선 내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계장치가 들어 있었고 각각을 다 직접 손으로 이제 수동 조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는 그 전면에 컨트롤하는 패널이 마치 우리가 기존에 보던 태블릿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밑에 조금 큰 화면이 보이시나요? 앞에서 봤던 그 미래 자동차에 있는 태블릿과도 비슷하죠. 모든 동작을 터치로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브라우저는 PC에 있는 웹브라우저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치하거나 클릭하거나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언어가 유일하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지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되는지를 경험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주는 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이 브라우저가 단순히 그러니까 PC상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동차에도 쓰이고 우주선에도 쓰일 만큼 여러 곳에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그 브라우저에서 유일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죠. 가끔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줄여서 자바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 자바라는 언어가 존재하고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실제 자바스크립트는요,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웹브라우저가 등장을 할 때 이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텍스트와 이미지만 보여주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에다 무엇인가 좀 동적인 효과를 주고 싶다. 그래서 개발된 언어거든요. 당시에는 그 웹브라우저라는 게 딱 PC상에서 돌아가는 넷스케이프라는 좀 특정한 브라우저였지만 그 브라우저 안에서 그 좁은 환경 안에서만 돌아가면 됐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는데 딸락 10일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작은 언어였던 거죠. 그리고 고려해야 될 환경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 처음에 개발된 스크립트 언어의 이름은 라이브 스크립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개발된 넷스케이프사에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로 라이브 스크립트가 넘어가는데, 이때 이 회사를 옮기면서 라이브 스크립트 대신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어요.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였기 때문에 그 자바의 인기에 조금 편승해 보고자 사람들한테 좀 익숙하게 기억되게 만들고 싶어서 자바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햄스터에 햄이 없듯이 자바스크립트 안에는 자바가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크마스크립트라는 용어도 듣게 돼요. 오잉, 이건 또 뭘까요? 자,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라이브 스크립트 거쳐서 자바스크립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조금씩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이스크립트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둘이 경쟁 구도를 가지게 되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브라우저도 출시를 했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무료였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낸 넷스케이프는 유료 브라우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유료 브라우저를 돈 주고 사서 쓰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이스크립트를 들고 나오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를 표준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웹 브라우저 상에서 구동되는 스크립트 언어를 표준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에크마라고 하는 단체에 자바스크립트 스펙을 제출을 합니다. 자, 저희가 요러요러한 스펙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을 만들어주세요. 제이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사용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게 되고요. 이 에크마라는 단체에서는 넷스케이프의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표준을 만들어냅니다. 그 표준 언어가 에크마 스크립트예요. 에크마 단체에서 만든 스크립트 언어라는 뜻입니다. 에크마 스크립트라는 거는 표준화된 스크립트 언어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거기서 자바스크립트는 에크마 스크립트 표준을 따르는 가장 유명한 언어입니다. 이 에크마 스크립트 표준을 따르는 스크립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스크립트 언어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것 중에서 거의 이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일 뿐이고, 에크마 스크립트 그러니까 표준을 지키는 언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에크마 스크립트 중에서도요, ES6라는 걸 자주 우리가 듣게 돼요. 에크마 스크립트가 처음에 첫 번째 버전이 채택된 후에 계속 뒤에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ES2, ES3처럼 ES라는 약자 뒤에 번호를 붙여서 구별을 해나갔습니다. 이게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공식 명칭을 나중에 바꾸게 돼요. 에크마 스크립트 2015라고, 2015년에 개정된 표준이란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ES 뒤에 번호를 붙여 나가다가 나중에는 에크마 스크립트 뒤에다가 연도를 붙이는 게 공식 명칭이 됐어요. ES6는요, 2015년, 에크마 스크립트 2015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ES6나 에크마 스크립트 2015나 똑같아요. 이거를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ES1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죠. 조금씩 버전업이 돼가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ES5예요. 이걸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 와서 ES6가 나오고 비로소 좀 더 프로그래밍 언어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ES5까지는, 그러니까 2009년에 나온 ES5까지는 웹브라우저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고요. 당시의 웹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나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HTML5가 나오기 이전에 구식 브라우저였어요. 2015년 이후에 와서는 HTML5가 나오고 모든 브라우저들이 웹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 그에 맞게 동작하는 브라우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저들을 우리가 흔히 모던 브라우저라고 불러요. HTML5와 CSS3 이런 웹 표준들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모던 브라우저라고 하고, 그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ES6 이후를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HTML5가 등장할 때쯤 해서 웹 개발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변화에 따라서 모든 브라우저, 그러니까 모든 웹 브라우저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다. 그 변화를 수용해서 나온 첫 번째 버전이 에크마스크립트 2015 또는 ES6예요. 이 연도를 왜 붙이게 됐냐면 그 이전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띄엄띄엄 업그레이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2015, 2016, 2017 이런 식으로 연도마다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판번호를 붙이는 것보다 뒤에다가 연도를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 ES6 이후부터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단순히 웹브라우저에 동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발 언어로 넘어가게 돼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모던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려면 ES6 이후 버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이전 버전을 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다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옛날에 ES5를 사용한 사이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이트들한테 다 니네는 이제 더 이상 이거 쓸 수 없으니까 ES6 버전 써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버전의 문법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법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수 같은 게 그래요. 예전에는 var이라는 키워드를 썼다면 지금은 let와 const, const라는 키워드를 써라.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var은 쓰지 않는 게 좋고 이러이러한 장점 때문에 let나 const를 써라. 이렇게 문법들이 변화해 가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잠깐 가져온 화면인데요. 유명한 웹사이트에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론트엔드라는 건 사용자와 어떤 시스템 사이에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전면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주선 같은 경우에 우주인이 그 우주선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우주인과 가장 말단에서 맞닥뜨리는 부분, 이게 프론트엔드입니다. 우리가 PC상에서 인터넷을 쓴다라고 하면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필요 없이 브라우저만 잘 다루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프론트엔드가 됩니다. 사용자와 가장 맞닥뜨리는 부분, 이게 프론트엔드예요. 즉 브라우저를 가리키는데, 이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시면 모두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백엔드나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언어들이 되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론트엔드는 100%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자바스크립트고 여기에 이제 리액트나 앵귤러나 뷰.js나 이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겠지만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두 자바스크립트다. 네, 이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징과 에크마스크립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